1920년대 지질학자 군나르 안데르손은 탄광조사를 위해 베이징에 머물던 중 용의 뼈가 가득하다고 소문난 저우카우덴 동굴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중국인들은 동굴 안에 묻혀있던 동물화석의 뼈를 갈아 한약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안데르손은 저우카우덴 동굴 안에 고인류 화석이 존재할 것이라 직감하고 탐사를 시작했습니다. 실제 고인류의 치아, 두개골 조각, 석기 도구들을 발견했고 이 소식은 세계 고고학계에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록펠러 재단의 지원 아래 고인류학자 데이비슨 블랙과 페이 웬중을 중심으로 한 국제 발굴팀이 꾸려졌습니다. 이들은 대대적인 발굴 작업을 통해 완벽한 두개골 6점과 다수의 하악골을 포함하는 40명의 남녀 화석, 그리고 최초로 불을 피웠던 잿더미의 증거를 발견하는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귀중한 베이징 원인 화석들은 정밀조사와 안전한 보존을 위해 뉴욕 자연사박물관으로 전해질 예정이었으나 불행하게도 1941년 일본군의 공습으로 치낭다오 항구에서 완전히 소실되었습니다. 1950년대 마오쩌둥의 공산당은 중화민족주의와 구석기 시대의 평등사회를 선전하기 위해 베이징 원인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중국 학자들은 저우카우덴 동굴에서 추가적인 에렉투스 화석들과 2만 년 전 현생인류인 산딩동인 화석을 발굴해냈고 이를 근거로 아시아 인류 기원설을 제창했습니다. 하지만 침팬지와 고릴라를 비롯한 유인원의 고향이 아프리카이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호모 하빌리스의 화석이 아프리카에만 유일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아시아 기원설은 학계에서 수용되지 못했습니다. 베이징 원인은 70만 년쯤 중기 에렉투스에 속하며 키 160cm, 두개골 용적 1000cc, 모이칸 스타일처럼 솟아오른 시상 용골과 후두부 용기, 강한 턱이 아프리카 에렉투스와 구별되는 특징입니다. 당시 기후는 상당히 추운 날씨였으며 베이징은 에렉투스가 거주할 수 있었던 북방 항해선으로 여겨집니다. 무더운 사바나 기후에 적응하며 털이 사라진 호모 에렉투스가 추운 산림지역에서 생존하기 위해선 털 가죽옷을 만들어 입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베이징 원인 화석 28개 표본 중 67%에서 물리거나 타격당한 흔적이 발견되는데 인류학자 바이덴 라이는 이들이 식인풍습을 가졌을 것이라 주장한 반면 헬무트 자페는 자이언트 하이에나에게 공격당해 동굴 안에서 잡아먹힌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동굴 안에는 3,000마리 이상의 사슴뼈와 잡다한 동물뼈, 견과류, 과일 씨앗,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고 조잡한 석기들이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베이징 원인의 지능이 낮아서라기보다는 울창한 숲이 우거진 환경 때문에 석기 대신 나무 도구를 즐겨 사용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1950년대 인류학자 할란 모비우스는 동아시아에서 정교한 아슐리안 석기가 발견되지 않은 것을 근거로 모비우스 라인을 긋고 동서양을 구분했습니다. 하지만 1978년 종공리에서 주한미군 그렉 보엔이 아슐리안 석기를 발견한 후 서양 우월 의식이 은연중 반영되었던 모비우스 학설은 완전히 폐기되었습니다. 종공리 유적을 필두로 가월리, 주월리, 금파리, 평산리 등 여러 곳에서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출토되었습니다. 특히 충북 단양 근굴 유적은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70만 년 전의 원시석기와 멸종된 자이언트 하이에나, 동굴사자, 털코뿔소, 동굴곰의 뼈들도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참고로 호모 에렉투스는 일본 열도까지 바다를 건너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현생 인류 이전의 유적과 유물은 전무합니다. 한반도 아슐리안 석기의 발견은 세계사적으로 큰 의의를 갖지만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석기를 사용했던 주인공인 한반도의 에렉투스 유골은 발견된 게 없습니다. 한반도에 멸종된 고인류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선 간접적이나마 중국에서 발견된 유골들을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동아시아 에렉투스와 고인류 유골의 지도를 보면 다양한 장소, 다양한 시간대의 분포를 보이며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번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검은색은
200만 년부터 40만 년까지 전형적인 초기 중기의 호모 에렉투스 유적이고, 보라색은 30만 년부터 1만 5천 년까지 후기 에렉투스, 즉 아시아의 하이델베르크인과 데니소바인, 그리고 분류가 모호한 마지막 고인류의 유적입니다. 먼저 충칭 우산현에서는 200만 년 된 작은 어금니 두점과 석기 도구가 함께 발견되었으며, 이는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호모 에렉투스의 흔적입니다.云南성 고원지대의 170만 년 전 지층에서 위안머우 치아의정과 정강이 뼈, 불을 사용한 흔적이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시황의 도시 시안에 인접한 란티안의 황토 고원에서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210만 년 전의 온시석기와 150만 년 전의 두개골이 발견되었습니다. 란티안 원인은 두꺼운 눈썹뼈와 시상용골, 커다란 턱뼈, 두개골 용량 800cc 정도로 베이징 원인의 조상으로 여겨집니다. 왜소한 온시 에렉투스가 높은 산맥을 지나 추운 고지대 환경에 적응했다는 점이 매우 놀랍습니다. 로빈 덴델과 같은 소수 학자들은 카카스 산맥의 180만 년 전 드마니 시인과 200만 년 이전 중국 에렉투스의 존재를 근거로 호모 에렉투스의 아시아 기원설을 지지하기도 합니다. 원시적 호모 하빌리스가 먼저 아프리카를 벗어나 동아시아에 정착해 번성하였고, 이곳에서 호모 에렉투스가 발원해 역으로 유럽과 아프리카로 유입되었다는 가설입니다. 호모 에렉투스가 한쪽 방향으로만 확산되었다고 생각할 이유는 없으며, 얼마든지 반대 상황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아누이성 롱탄다우 동굴에서 발견된 40만 년 전의 핵시안 두개골까지는 베이징 원인과 유사한 중기 에렉투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26만 년 전 랴오닝성의 진유산인부터 갑자기 외형이 크게 변화하는 과도기적 모습이 나타납니다. 진유산인은 여성임에도 추정 체중 74kg으로 매우 덩치가 컸으며 두개골 용량 또한 1300cc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만 년 전 산시성의 다리인과 광둥성의 마바인은 호모 에렉투스와 현생인류를 반쯤 섞어놓은 듯한 중간 형태의 화석으로 두개골 용량은 1200cc입니다. 같은 시기 인도 나르마다 지역에서도 과도기적 중간형 두개골 화석이 발견되기 때문에 진유산인, 다리인, 마바인, 나르마다인을 모두 아시아의 하이델베르크인에 포함시킵니다. 아마 6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발원했던 하이델베르크인이 30만 년쯤 아시아에 도착해 지배종으로 정착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현생 인류가 아프리카 밖으로 진출하기 훨씬 이전부터 새로 유입된 종족과 토착 종족 사이에 잔인한 생존 전쟁이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2017년 흑룡강 하얼빈에서 전세계 고인류 학자들을 흥분하게 만드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930년대 일본군 밑에서 철도 다리를 깔던 한 노동자가 흑룡강 유역에서 특이한 두개골을 발견하고 우물 밑에 숨겨놓았다가 임종 직전 기증한 것입니다. 호모롱기, 통칭 드래곤맨으로 불리는 두개골의 상태는 매우 훌륭했으며 놀랍게도 14만 6천 년 전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두개골 영적은 1400cc로 네안데르탈인처럼 매우 크고 두꺼웠으며 특히 머리 앞뒤 길이가 세계 최대의 엄청난 대두였습니다. 두개골 앞모습은 다리인과 매우 흡사한데 마치 머리 크기만 1.2배로 확대시켜 놓은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는 50대 남성의 얼굴 또한 매우 크고 평평했으며 넓은 코로 차가운 공기를 따뜻하게 덮일 수 있었습니다. 몸의 뼈는 발견된 게 없지만 추운 하얼빈의 기후에 적응하기 위해 짧지만 다부진 몸통을 가졌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또한 남겨진 어금니 한 개는 티베트 데니소바인의 어금니와 크기 형태가 매우 흡사했습니다. 1980년 티베트 샤오현 바이시아 동굴에서 발견된 16만 년 전 턱뼈는 유전자 검사상 데니소바인의 것으로 밝혀져 화제를 모은 귀한 유골입니다. 드래곤맨의 두개골과 티베트 데니소바인의 턱뼈는 해부학적으로 아름답게 맞아떨어지며 시기적으로도 동시대의 것입니다.
아직 드래곤맨의 유전자 검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학자들은 정황상 드래곤맨이 신비의 데니소바인이거나 적어도 사촌 관계일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안데르탈인, 데니소바인, 드래곤맨 모두 눈발이 날리는 추운 지역에서 생존했던 공통점이 있습니다. 2022년 노벨상을 받은 스반테 파보 교수는 우리의 유전자 안에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의 DNA가 섞여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아프리카를 벗어난 초창기 현생인류는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의 유전자를 흡수하고 만주 대륙까지 도착해 드래곤맨과 조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래곤맨은 현생인류에게 유전자를 흡수당하고 장렬하게 산화했을 것입니다. 저는 하얼빈의 위치상 한반도의 마지막 고인류가 드래곤맨과 같은 종족이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현생인류의 가장 오래된 화석은 광시성 리우지앙에서 발굴된 7만 년 전 두개골입니다. 15만 년 전 드래곤맨과 7만 년 전 리우지앙 현생인류 사이의 공백기간 동안 마지막 에렉투스와 현생인류 사이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 어떠한 유전자 교환이 이루어졌는지는 풀기 힘든 중요한 난제 중 하나입니다. 분명한 건 끔찍했던 인류 전쟁의 역사를 돌이켜보았을 때 외모가 다른 종족과 결코 평화로운 통합 과정을 거치진 않았을 것입니다. 제 생각엔 로맨스의 사랑이 아닌 잔인한 폭력과 성착취에 의하여 유전자 교환이 완료되었을 것이라 상상합니다. 동아시아와 아메리카 원주민에게서 나타나는 앞니 뒤편의 움푹 파인 산모양은 중국 에렉투스에서 발견되는 특징으로 현생인류의 다지역 기원설 근거 중 하나로 인용되곤 합니다. 최근의 유전자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현생인류의 유전자 거의 대부분인 96%가량은 아프리카 기원에 큰 뿌리를 두고 있으며 나머지는 네안데르탈인, 데니소바인처럼 다지역 고인류 유전자가 조금씩 섞여 있고 이후 몇몇 새로운 돌연변이들이 미세하게 추가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지역 인류 기원설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잘못된 주장이지만 부분적으로는 지역별 인종의 독특한 특징에 약간의 영향을 끼친 게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중국 남부 윈난성 붉은 사슴 동굴에서 발견된 독특한 고인골에 대하여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들은 돌출된 눈썹뼈와 커다란 광대뼈, 아프리카 에렉투스와 동일한 형태의 대퇴골, 중간 크기 뇌를 가진 고인류의 전형적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뼈의 연대 측정 결과는 충격적이었는데 겨우 1만 8천 년밖에 되지 않은 최근의 인골로 이는 플로레스인보다 훨씬 최근까지 생존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가설에 따르면 10만 년 전쯤 데니소바인이 윈난성의 험준한 산골 마을에 고립되어 살면서 유전적 격리 상태로 1만 8천 년까지 생존했던 것으로 추측합니다. 즉, 호모 에렉투스의 마지막 후예들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최근까지도 현생 인류와 동시대를 함께 살아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다양한 인간종들의 바탕에 호모 에렉투스가 뿌리처럼 자리 잡고 있으며 분지된 여러 가지들 중 현생 인류만이 유일하게 살아남아 지구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200만 년 이상 번성했던 호모 에렉투스가 왜 멸종했는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호모 에렉투스가 멸종되었다고 표현하는 것보단 점진적이고 자연스럽게 지금의 현생 인류로 변화 흡수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라 생각됩니다. 그들의 유전자는 여전히 우리 몸 안에 숨쉬고 있으며 우리는 지금 현 시점에도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시시각각 진화 중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